네, 차고 넘치는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시선, 시각을 들어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어떤 분 한번 모셔볼까요? 오늘은 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사실 요즘에 이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크립토 업계에 많이 진출을 하고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인공지능이죠.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크립토 업계에 재밌는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예. 대표님 모셨습니다. 오종환 랩투아이 대표님 저희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은 사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네. 있는데 그만큼 정확한 시장 데이터가 기존의 전통금융,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지, 투자자들이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오종환 랩투아이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저희가 프로필을 앞서 대표님 프로필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언론계에 종사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언론 관련된 인공지능 뭐 기사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셨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크립토 업계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일단 제가 했던 일들이 AI 기술을 그러니까 언론계에 좀 적용을 시켜서 매체에 좀 제가 알고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은 자연어를 생성을 해서 기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이걸 수치화된 데이터로 만들거나 예. 이런 일들을 해왔었는데 사실상 제가 다루고 있는 그 필드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기술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자연어 분석 계속 해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인을 분석하는 업계에서도 사실상 뉴스나 뭐 SNS 이런 자연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의미를 끄집어내서 예측을 하는 일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반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좀 저희가 직접 다른 회사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좀 더 맞닿아 있는 또 현실적인 그런 업계 그런 분야에 저희 기술을 좀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AI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대표님이 이제 그 만나 뵙기 전에 궁금했던 것이 이게 뭔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면 많은 수치 데이터들, 즉 정량 데이터를 막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인가 했는데 말씀 들어본 거 보니까 질적 데이터를 무언가 자연어 처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계량화한다거나 또는 분석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또 가능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많이 적용이 되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자연어 처리랑 이제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네. 시각화 정보를 처리하는 그렇죠. 것과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 코인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연어 분석하는 게 좀 유용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쪽에는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네. 용어를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졌는데 딥러닝하고 자연어 분석 두 개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딥러닝은 일단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머신러닝이잖아요. 네. 이제 그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제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즉 그 사람의 그 뇌에는 이제 뭐 1000억 개가 넘는 이제 뉴런들이 이어져서 우리가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뉴런 사이에 간단한 신호가 오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모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공적으로 코딩을 해서 몇 가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게끔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네.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게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었는데 이 인공신경망을 연결해 보니까 그동안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굉장히 이제 이건 진짜 신기술이다. 굉장히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어 처리, 즉
이제 자연어 처리는 보통 이제 언어 모델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요. 네. 언어 모델은 뭐냐면 이제 그 보통은 우리가 많은 그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에서 수집한, 웹에서 수집한 다양한 이제 언어들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언어들을 분석을 하고 이 그 언어들을 개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이제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언어 모델을 공개를 하고 언어 모델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쉬운데 그 어떤 단어를 치면은 뭐 키보드 중에서 다음 단어 추천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확률적인 모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이제 자연어를 이해하는 게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는 자연어를 읽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담긴 뭐 센티멘트, 뭐 감성을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한테는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데 컴퓨터한테는 유독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하는 것인데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이 풀 수 있던 것들을 컴퓨터가 이제 풀거나 또는 그를 능가하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나요? 아, 예. 교수님 너무 네.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수정이 네. 가능하게 되는 게 이제 딥러닝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일단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크립토 업계에는 이 딥러닝,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 겁니까? 궁금해지네요. 예. 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을 그 구현하는 방식은 꼭 딥러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머신러닝을 써야 인공지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크립토 자산이 뭐 시세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쉽게 캐치할 수 없는 정보를 빠르게 잡아낸다라든지 네.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뭐 인공지능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딥러닝을 이제 크립토 업계에다가 적용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코인을 투자할 때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많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리딩방 같은 이제 불법 문자들 많이 받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보통 저도 이게 저희 기술을 소개하고 나면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세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거에 좀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예. 이 뭐 댓글 같은 거 보시면 그게 되겠냐? 되면은 뭐 너가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너 들어. 부자냐? 그럴 이렇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맞추면은 네 돈 투자하지 왜 이걸 사업을 해서 알려주니? 라는 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저는 약간 그 억울한 오해를 조금 풀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예. 사실상 실제로 공개되는 리딩방 같은 것들이 사기도 많지만 뭐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뭐 자동 매매방 뭐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이 뭔가를 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머신러닝과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섞어서 뭐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신종 리딩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닌 뭐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근데 아무튼 좀 투명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뭐 결과가 정말로 좋은 수익을 냈는지 네. 아니면 이대로 따라하면 정말로 벌 수 있는 건지 근데 주변에 피해자들만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제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다른 업체에서 예측을 내놓는 걸 좀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침투를 한 예. 거고요. 어떻던가요? 아 이제 데이터를 거의 그 업체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좀 유명한 업체로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한 2018년부터 예측을 한 결과들을 가지고 네. 화면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지금 같아요. 2018년 7월부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서비스를 했던 모양인데요. 예. 그래서 최근까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 투자 금액, 거기서 투자하라고 했던 금액 대비 그 이제 나타난 수익을 하면은 정말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수익을 냈더라고요. 실제로. 네. 네네. 근데 거기에 좀 몇 가지 함정이 사실은 좀 있어요. 네네. 지금 보면은 네. 파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주황색, 노란색, 네. 노란색이 있는데 네. 아. 요걸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수료라는 게 들잖아요. 예.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보면은 네. 이제 파란색은 그 수수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수수료가 없다면 네, 가정했을 때 네, 없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수수료를 더하면 초록색 선과 같이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짜는 아니거든요. 네. 이 업체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구독료, 그쵸, 업체에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건 보통 이더리움으로 제출하거나 뭐 네. 저기 뭐 납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네, 좀 약간 뭐 이게 투명하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비용까지 더해서 계산을 했더니 저기 이제 노란색인가요? 이게 네. 표시된 가장 아래에 네, 있는, 네.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상 뭐 어. 저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겠네라고 하실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거의 네. 0 아래 위치에 있네요. 지금 초록선과 0 밑으로 노란선은. 마이너스로 네. 내려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사실상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이 나고 저희가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방들 요거를 네네. 이제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네. 재밌는 게 예, 있어요. 이 저희가 따라 해봤는데 사실상 저 수익을 얻는 것도 힘든 게 네. 도박에서 사용하는 마틴게일 베팅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걸고 잃으면 그 2배를 걸고 잃으면 또 그 2배를 걸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처음에 이제 뭐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무한한 시드를 그쵸.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야.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한 50만 원만 가지고 할래라고 해서는 저 수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쌓아서 내가 이제 수수료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인공지능 그러면은 이게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네, 이 뭐 그냥 제 옛날 얘기를 좀 해도 예, 될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한때 2017년에 처음으로 그 디지털 자산, 네. 그러니까 이 코인 붐이 일었었잖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이게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이제 알고리즘 자체는 주식에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네. 뭐 변동성 돌파 전략, 예. 뭐 아니면 RSI 이런 것들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짜고 그 다음에 백테스트를 했죠. 네. 내가 만든 이 규칙으로 이 가상자산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투자를 했다면 난 얼마를 벌었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네. 수익이 좋았다. 네. 과거 백테스트를 했을 네. 때 수익이 예. 좋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동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8년 초반에 그 엄청난 하락장이 네. 왔지 네. 않습니까? 피크를 찍고 한창 내려가던. 네. 네. 그 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수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그 지식들, 이론들 가지고는 사실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다. 예. 그래서 이때 제가 생각한 거는 좀 외부 지식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뉴스나 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공부해 오던 뭐 SNS 분석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좀 뽑아내서 인공지능 모델, 그래서 저희 머신러닝에 변수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용이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적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본 토대 자료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설을 한 몇 가지 세웠었어요. 가설이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차트도 맞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열심히 차트를 보면서 네. 이제 저항선, 지지선 그리고 예. 뭐 그 다음에 어떤 패턴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네.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음. 그걸 적용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서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본 거죠. 사람들은 사실 추상화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차트인데도 여기서 패턴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밈 중에 네. 기영이 아우 귀여운 투자라고 이제 그 고무신에 나왔던 캐릭터 머리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자기가 보는 대로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그 실제로 기영이 찾기 이런 거 한번 장난으로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차트에서. 네. 쭉 다 기영이랑 가장 비슷한 패턴 만들어 예. 파인딩하고 그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다른 얘기고요. 예. 어쨌든 그런 이제 맥락에서 차트 분석도 이제 사람들의 추상화된 뭐 이런 결과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이때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머신러닝 모델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유사한 패턴에서 좀 이제 상승이 나왔다거나 깊은 하락이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이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패턴이 나오면은 실제로 통계적으로 정말로 버는지 정말로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이거를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예.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 자동 매매를 만들면서 예. 그 하락장을 때려 맞으면서 외부 요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어 처리를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임베딩이란 기술을 통해서 어떤 이제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 단어를 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컴퓨터가 이해하려면은 이게 숫자로 돼 있어야 되겠죠. 어떤 벡터에 존재하는 한 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언어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2차적인 정보들을 한번 생성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단어들, 하락장이 오기 직전에 네,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들, 혹은 하락장이 오기 상승장이 오기 직전에 뉴스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런 것들 패턴을 하셨다. 네, 그렇죠.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후행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찾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듣기만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를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세 번째 정도가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활용할 수 매크로를 있게끔. 봐야겠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인이라는 거의 정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금이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기술주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누구랑 같이 가는지 뭐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람이 직접 이건 나스닥이다, 아니 이건 금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지표들하고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오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다른 경제 지표들을 저희 모델에 그 머신러닝 모델의 변수로 활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인공지능을 보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을 쓰는 거 다 좋은데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이 수익률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냐. 사람보다는 정교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사실 모든 사람을 저희 인공지능 모델이 이길 수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 아니 뭐 아직은이 아니라 저는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예측을 내놓으면은
누군가는 대박이 나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인공지능이 이 사람보다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일단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의 투자 정보를 받으면 일단은 인공지능은 부지런하다는 거죠. 밤새 일하고 그 다음에 쉬지 않습니다. 네, 안 쉽니다. 그리고 명절에도 안 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인 종류도 내가 관심 있는 몇 가지의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으면 다 적용을 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제 생각엔 네. 투자 심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객관적이다. 예,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다 편견들이 있고 또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샀는데 올랐으면 이번 주에도 오를 것 같고 그때 네. 아니면 내가 사면 오른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 내가 감정에 팔면 휘둘릴 오른다.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런 예. 이제 약간 자기 과잉적인 이제 심리들을 반영을 하거든요. 투자에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꾸준히 이제 예측을 낼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이제 매 주말마다 재학습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는 뭐 금이랑 같이 갔는데 요즘 나스닥이랑 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나스닥이랑 같이 가는 경향을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쉬지도 않으면서 네. 굉장히 객관적인 휴먼 에러가 없는 상태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면서 네. 뭐랄까 굉장히 특이한 동향을 보이는 데이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예, 사실 뭐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어느 변수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넣을까라는 걸 생각을 할 때 그 전에 통계 분석이라는 거 많이 돌려봐요. 네. 이게 정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평균을 비교했을 땐 당연히 뭐가 낫다, 뭐가 좀 덜하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로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췄다는 거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되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유의미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유의 수준이 뭐 5%다, 0.05다 그러면 이렇게 우연히 될 가능성은 5%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저희가 그 도출해내는 그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결과들은 좀 뻔해요. 사실 주말에 사람들 변동성 줄고 국내 거래소는 주말에 새벽 시간이랑 주말에 거래량 줄고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네. 조사를 해봤을 때 네.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대요. 네. 근데 그때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화면이 보면은 나오네요. 예. 네네. 저희 그래프 보시면은 아침 시간 8시에서 오후 3시, 2시 사이쯤에는 뭐 손해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버스,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앉아서 많이 거래를 하실 텐데 네. 이 시간대에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네. 손해 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네. 물론 백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난 직후 마감 시간대와 맞물려서 뭔가 이제 동향이 있지 않나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또 색다른 뭐가 좀 있을까요? 뭐 아직은 뭐 개발 중이거나 뭐 그런데 좀 뚜렷하게 뭐 특이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뭐 이제 저희가 개발 중인 것들 중에 사실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예측 모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예측 모델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뭐 수익률은 지금 얼마나 낮고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사실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그 좀 이제 크립토 필드에 뭐 DYOR이란 말이죠. Do your 네. own research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고 투본선 네, 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죠. 네. 정말 자기 시간을 모두 투자를 해서 뭐 분석을 해서 이제 나는 이게 맞는 정보다, 이게 틀린 정보다 이런 걸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뭐 이제 툴을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궁극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엄청 높여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 그 뭐 SNS 분석을 통해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만든 모델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특이한 동향이 네네네. 보이면 또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동향을 여쭤봤던 거는 동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키워드라든지 어떤 인덱스가 가장 그 시세가 상승하는데 좀 기여를 하더라. 이런 표본이 좀 잡힌 게 상승장 있는지. 직전에 나오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네, 거. 그런 게 뭐 네. 눈에 띄는 게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아. 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다 인공지능 모델이 알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네. 제가 직접 그걸 까보지는 않아서 블랙박스에서 네, 다 그렇죠. 이루어지는 상황인 건 예, 거죠. 아직 음. 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전문 투자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다 자신들의 이제 직업이랑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무언가 24시간 동안 여기에 이제 박혀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없을 거인데 이런 인공지능들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때나 우리 직업을 일을 할 때에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많이 효용성이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들,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궁극의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 네. 현재 수준으로 이제 네. 그 자연어 처리를 통한 수준으로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 이제 자연어를 분석했던 모델의 이제 성적을 좀 보면은요, 저희가 6월 말부터 지금 이제 쭉 어제까지 좀 돌려봤던 기준이 수수료 없이 계산하면은 한 수익률이 8.7%, 수수료가 없을 때는 한 1.8% 정도 나요.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때 사실 바이앤홀드는 마이너스 50%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 갖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만족할 수 네. 있는 환경이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희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백테스트 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익률을 보여줬던 건데 네. 이제 저희가 실제로 돌려보니 한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좀 이제 고무적인 거는 저희가 적중률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지금 투자하면은 몇 시간 안에 오른다라는 예측을 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굉장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안정적인 적중률을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 53에서 55% 정도에서 그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보기에는 동전 던지기랑 똑같지 않냐. 나도 한 절반 정도는 맞힐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이게 저희가 한 3만 번이 넘는 예측을 네. 했는데도 이걸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인공지능에 약간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뭐 부지런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쁜데 언제 이걸 다 투자하고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 정보를 받으면 어느 정도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 뭔가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도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은 저희도 사실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이지 그 인사이트를 가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하고 대결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대결이라는 거는 뭐 그냥 수치적인 대결일 뿐이지만 예. 사실상 그 사이에서 저희도 인사이트를 더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인공지능이 예측한 것과 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제 전문가 혹은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어떤 면에서 또 이제 인공지능이 나은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지금 AI를 통한 크립토 투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오종환 랩투아이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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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포맥스티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